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인 이유, 당신은 뭘 놓치고 있나? 행복한 그로서.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 진짜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은 그대로일까?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야근하고 쉬는 날에도 할 일이 산더미인데 왜 통장은 그대로고 미래는 더 불안할까요? 이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오늘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 현실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부 열심히 산다는 착각. 당신의 노력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먼저 냉정한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다르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승부는 끝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노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소모되는 노력. 출근, 야근, 반복 업무, 감정 노동, 이런 노력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남는 건 통장 내역뿐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티는 일들이에요. 이 노력들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축적되는 노력. 능력, 자산 구조, 영향력, 이건 다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리처럼 쌓여요. 처음엔 작지만 5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모되는 노력만 하면서 축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만 뛰면서 왜 몸이 안 좋아져?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근육은 안 키우고 뛰기만 하는 거죠. 왜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5가지 이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향이 없다. 속도는 빠른데 나침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시 원점입니다. 똑같은 자리를 빙빙 도는 거죠. 두 번째, 선택권이 없다. 월급, 거래처, 상사, 고객, 모든 결정권이 남에게 있어요. 당신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세 번째, 구조를 모른다. 돈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왜 위에서 아래로 갈리는지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들쥐바퀴처럼 도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정으로 판단한다. 불안해서, 남들이 하니까, 지금 힘들어서.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망치는 공식이에요. 감정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요. 다섯 번째, 공부는 하지만 실행은 없다. 알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아요. 정보는 계속 쌓이는데 인생은 그대로입니다. 전형적인 정보 중독 상태죠.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부 부자들은 뭐가 다를까? 부자는 돈을 벌지 않는다. 돈이 벌리게 만든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자는 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 없어도 돌아가나?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인생의 궤도가 바뀝니다. 생각해보세요. 월급쟁이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와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받는 거죠. 교환 관계입니다. 사업가는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어요. 내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적어도 확장 가능성이 있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들어요. 당신이 없어도 자산이 일하는 겁니다. 이게 원초적인 자유입니다. 부자들의 7가지 사고방식. 실제로 부자 되는 사람들을 보니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시간 자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일하고 쉬고 소비하고 그냥 지나가죠. 부자들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자산이 되도록 계획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보다 구조. 한번 잘 되는 건 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잘 되게 만드는 건 구조거든요. 부자들은 이번엔 얼마 벌었나가 아니라 이 구조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부는 바로 실전용.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한번 실행하는 게 낫다고 믿어요. 지식은 행동으로만 돈이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을 모은다. 혼자 일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부자들은 항상 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혼자 100을 하는 것보다 100명이 일식하는 게 훨씬 크니까요. 다섯 번째, 리스크를 계산한다. 부자들이 위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된 리스크를 해요. 감당 불가능한 실패는 피하지만 감당 가능한 실패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소비보다 소유. 명품 가방보다 지분, 사치 여행보다 자산. 보이는 부를 추구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자산을 늘려요. 일곱 번째, 인생을 길게 본다. 당위 감정에 장기 인생을 팔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돈이 커지는 공식. 부자들도 다 알고 있는 공식이 있어요. 능력 X 레버리지 X 시간 수익. 능력은 대체 불가능한 실력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당신만 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레버리지는 시스템, 사람, 자본, 콘텐츠예요.
당신의 노력을 증폭시켜주는 도구들이죠. 시간은 최소 510년입니다. 빨리 부자 되려면 이 공식을 깨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 없이 레버리지만 찾아요. 그래서 유행, 한탕, 사기에 쉽게 휘말려요. 레버리지는 능력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3부 실제 사례로 보는 인생 변화. 사례 1. 월급쟁이 A씨의 10년 변화. A씨는 진짜 성실했어요. 회사에서 빠지지 않는 직원이었어요. 10년이 지났을 때 결과는 이랬습니다. 연봉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음. 언제든 대체 가능한 위치. 선택권 없음. A씨의 문제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모든 노력을 회사에만 쏟았다는 거였죠. 하지만 A씨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회사에만 맡길 수 없다. 바뀐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1시간 회사 밖에서도 통하는 기술 축적. 작은 것부터 기록하고 정리, 외주 기회 찾기. 3년 후 결과, 외주 수입 발생, 이직 협상력 상승. 무엇보다 선택권 확보. A씨는 부자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인생 선택권을 얻었어요.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사례 2. 자영업자 B씨의 구조 전환. B씨의 가게는 늘 바빴어요. 매출도 꾸준히 상승했어요. 근데 B씨는 불행했어요. 몸이 망가짐, 쉬면 불안, 돈은 남지 않음. B씨의 문제는 장사가 아니었어요. 구조였어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이게 가장 위험한 구조예요. 바뀐 선택, 메뉴 단순화, 매뉴얼 제작, 사람에게 권한 위임, 명확한 기준 만들기. 결과, 본인 없이도 매장이 운영됨, 복수 매장 운영 가능, 시간과 체력 확보, 진정한 휴식 가능. 돈은 손을 떨수록 커진다. 이 말이 정말 깊어요. 사례 3. 늦은 게 아니라 안에서 늦었던 40대 C씨. C씨는 40대였어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죠. 5년이 지났을 때 결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불안만 더 커졌어요. 그때 C씨는 깨달았어요. 늦은 게 아니라 안에서 늦어진 거네. 실행으로 옮긴 선택. 본인 경험을 글로 기록, 블로그 콘텐츠 축적, 강의 자료 제작. 2년 뒤 강의 요청 들어옴, 컨설팅 수입 발생, 새로운 가능성 확인. 40대가 늦은 게 아니었어요. 시작이 늦었을 뿐이에요. 사례 4. 돈은 있는데 불행한 D씨. D씨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불행했어요. 왜일까요? 기준이 남에게 있음. 멈추면 불안. 관계는 비즈니스뿐. 돈은 있지만 삶의 중심이 없음. D씨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돈 다음이 아니라 기준 다음에 온다. 변화, 일의 양 줄이기, 관계 정리, 나만의 기준 설정, 의미 있는 관계 추구, 결과 진정한 행복. 사례 5. 평범하지만 자유로운 A씨. S씨는 큰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요. 빚 없음, 시간 선택 가능, 불안 없음. 전략은 단순했어요. 고정비 최소화, 소비 통제, 장기 자산 축적. 여러분 깨닫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불안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4부 행복과 경제적 자유의 진짜 공식.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은 행복의 조건은 아니지만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는 됩니다. 돈이 없을 때의 불행은 대부분 선택권 부족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일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둬.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어. 이런 답답함. 돈이 생기면 많이 해결돼요. 불행한 부자의 공통점.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일까요? 왜 사는지 모른다. 남과 비교하다 지친다. 관계가 비어있다. 성공했는데 마음이 공허하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없는 문제예요. 외부 기준으로만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남의 성공 기준으로 살고 남의 행복을 따라가다 보니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행복한 삶의 진짜 공식.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행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복은 시스템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4가지 공통 기준을 보면 첫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 시간, 일의 방식, 사람 선택.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남의 시간표대로 살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삶은 감옥 같아요. 두 번째,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해요. 정체되면 불행해집니다. 작은 성장이라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중요해요. 세 번째, 의미 있는 관계. 이해받는 사람이 최소 1명이라도 있어야 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날 이해한다는 느낌. 이게 얼마나 소중할까요? 네 번째, 나만의 기준. 남 인생 말고 내 인생만의 기준표가 필요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불행. 내가 원하니까 한다. 행복. 이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오브 지금 바로 실행할 전략. 이렇게 살면 망한다. 제가 봐온 실패하는 패턴들입니다. 안정만 추구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뒤처져요.
비교 중독 남과 계속 비교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감정 소비, 오늘 힘들었으니 쇼핑해야지. 스트레스 받았으니 먹어야지. 감정으로 소비하면 돈이 절대 안 모여요. 공부만 하고 실행 없음 유튜브, 책, 강의 봤는데 뭔가 안 하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라는 말 반복, 언젠가 시작할 거야. 절대 안 시작돼요. 이렇게 살면 판이 바뀐다. 제가 실제로 본 성공하는 패턴들입니다. 전략 1, 직업 하나, 실험 하나, 생존용 수입과 성장용 시도를 동시에 해요. 당신의 월급 직업은 생존을 책임져요. 그래서 안정돼 있어도 괜찮아요. 그 옆에서 실험을 해요. 블로그, 유튜브, 사이드 프로젝트 뭐든 괜찮아요. 이 실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월급보다 커져요. 전략 2, 기록하고 축적하라. 글, 영상, 지식, 노하우. 기록하지 않은 경험은 휘발돼요. 하지만 기록된 것들은 남아요. 그리고 당신의 기록은 사람을 불러요. 이 사람 생각이 좋네. 이 정보 도움되는데 저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데 기록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기회가 돼요. 전략 3, 돈 공부는 필수. 회계, 투자, 세금. 이건 교양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에요. 돈을 모르면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해요. 최소한의 금융 이해도는 필수입니다. 전략 4, 몸과 멘탈 관리. 체력 없는 성공은 없어요. 지치면 포기하게 돼요. 멘탈이 무너지면 돈도 함께 날아가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좋은 관계. 이게 모두 자산입니다. 전략 5, 긴 호흡으로 살아라. 1년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3년이면 방향이 보여요. 5년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10년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6부,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 하나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판을 못 바꿨을 뿐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제자리라는 건 당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판을 못 바꿨다는 건 방법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방법은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아요. 방향만 바뀌면 돼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이미 자격이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산 거 치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용기. 이게 전부입니다. 남들 인생 사느라 내 인생을 미루지 마세요. 남이 뭐 하는지, 남이 성공했는지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판을 만들어야 해요.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5가지. 첫째, 질문을 바꿔라. 왜 이렇게 힘들까? 이 노력이 어디에 쌓이고 있나? 둘째, 하루 1시간 구조를 바꿔라. 소비하지 말고 성장하고 기록해라. 셋째, 남는 걸 만들어라. 기술이든 콘텐츠든 자산이든 뭐든 좋아요. 넷째, 최소 5년을 기준으로 살아라. 1년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5년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다섯째,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다. 돈도 도망가지 않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부족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판이 잘못 짜여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애쓰지 마세요. 다르게 살아보세요. 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방향이 다르면 도착점이 달라져요. 당신의 판을 바꾸고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보세요. 그게 정말 다른 삶을 만듭니다.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